미리 자금 계획을 세워두는 것은 현실적으로 꼭 필요한 준비입니다. 하지만 계획이 있다고 해서 모든 상황이 그 안에서만 움직여주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한동안 별 문제 없다고 느끼는 시점에 예상하지 못한 지출이 먼저 나타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여유가 있을 때는 여러 방법을 비교하고 판단할 시간이 충분하지만 현금 흐름이 흔들리기 시작하면 그 여유는 생각보다 빠르게 사라집니다. 그 순간 떠오르는 선택지는 가장 이상적인 방법이 아니라 지금 바로 실행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안입니다. 이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살펴보게 되는 방식 중 하나가 휴대폰에 이미 설정돼 있는 소액 결제 한도를 일시적인 자금 흐름으로 활용하는 구조입니다. 평소에는 거의 사용하지 않던 기능이지만 자금 공백이 생기는 상황에서는 현실적인 선택지로 다시 보이게 됩니다. 이 방식은 기존 금융상품과는 접근 방식이 다릅니다. 새로운 대출을 신청하거나 복잡한 심사를 거치는 구조가 아니라 본인 명의 휴대폰에 활성화되어 있는 결제 기능은 단기적인 자금 흐름에 연결하는 개념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서류 준비나 승인 대기가 부담스러운 상황에서는 비교적 빠르게 검토 대상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47세로 개인 사업을 운영 중인 민수 씨도 비슷한 상황을 겪었습니다. 매출 자체는 꾸준했지만 입금 일정이 일정하지 않아 통장 잔액에는 늘 여유가 없었습니다. 그 사이 고정 지출과 생활비가 계속 빠져나가며 자금 압박은 점점 커졌습니다. 결정적인 순간은 지출이 겹친 시점이었습니다. 예상하지 못했던 장비 수리 비용이 발생했고 여기에 공과금과 카드 결제일까지 맞물리면서 약 70만원 정도의 금액이 짧은 시간 안에 필요해졌습니다. 다음 매출 입금까지는 며칠이 남아 있었고 추가 카드 사용은 부담으로 느껴졌습니다. 은행 상품도 함께 검토해봤지만 처리 기간과 승인 여부가 변수로 작용했고 민수 씨는 결국 휴대폰에 남아있는 소액 결제 한도를 차분히 다시 확인하게 됩니다. 물론 급하다고 바로 결정하지는 않았습니다. 상담 과정에서 진행 절차와 비용 구조, 이후 요금 부담까지 하나씩 확인했고 설명이 불분명하거나 과도한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방식은 처음부터 제외했습니다. 또한 필요한 금액만 선택해 한도를 전부 사용하는 방식은 피했습니다. 당장의 상황을 넘기는 것도 중요했지만 이후 부담을 최소화하는 기준을 세우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진행 과정은 생각보다 복잡하지 않았고 필요했던 자금도 무리 없이 정리할 수 있었습니다. 그 덕분에 급한 지출을 넘길 수 있었고 사업 운영과 일상 흐름도 조금씩 안정세를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 휴대폰 소액 결제 한도를 활용하는 방식이 모든 상황의 정답이 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구조를 충분히 이해하고 조건을 명확히 확인한 뒤 신중하게 접근한다면 자금 공백을 넘기는 데 현실적인 선택지가 될 수 있습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얼마나 빠르게 결정하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냉정하게 판단하느냐입니다. 급할수록 한 번 더 확인하고 무리하지 않는 선을 지키는 선택이 이후 부담을 크게 좌우하게 됩니다.